안녕하십니까. 터놓고 말합시다의 아나운서 함윤호입니다. 올해 초 시설 장애인에 대한 상습적인 폭행과 강제노동 등의 인권침해 문제가 밝혀진 장수 베델 장애인의 집 사건 이후에 관련자들의 수사와 시설 폐쇄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시민단체로 구성된 베델의 집 대책위와 주무관청인 장수군은 피해자들의 사후 대책과 임시이사 파견을 놓고 마찰을 겪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에서는 장수 베델의 집 문제와 장애인 자립방안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함께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의 주요 내용과 사후 관리 진행 상황, 또 사회와 행정의 무관심 속에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시설 장애인들의 고통과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대책들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터놓고 말합시다는 사전 녹음 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유튜브에서 KBS 전주 총국이나 터놓고 말합시다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보기와 의견 전달도 하실 수 있겠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 도민들은 장수 베델의 집 사건에 대해 어떤 의견과 대책들을 촉구하고 계신지 김세별 리포터의 도민 인서트로 함께 들어보시죠. 일단은 시설 장애인에 대한 이런 폭행이나 착취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고 또 여러 군데에서 반복되고 있잖아요. 이런 거는 좀 너무 충격적이고요. 이게 관련자들의 엄중한 처벌이나 아니면 피해자들이 또다시 반복된 피해를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사후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들에 대한 학대나 폭행이나 성폭행 관련된 뉴스를 많이 접하는데 좀 사회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장애인들에게 보다 안전한 생활이 가능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곳의 관리 감독이 정말 허술하게 진행되는 부분이 정말 안타깝고요. 장애인들의 감수성이나 언어를 이해하고 노력했다면 좀 더 빨리 피해를 발견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일방적으로 베렐의 집 거주인들을 다른 시설로 옮기려고 했다는 기사를 봤는데요. 문제를 조급히 해결하려는 행정 편의주의적인 방식이 아니었나. 시간을 두고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은 무엇인지 그에 맞는 대책을 세워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또 꼭 장애인을 시설에 수용해야 한다는 틀에서 벗어나야 될 것 같은데요. 또 사회에서 발달 장애인이 어떤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인식을 바꿔보면 어떨까. 일반인들도 학대나 성폭행 당했을 때 관련돼서 치료를 해주는 시스템이 있는데 장애인이 학대나 폭행을 당했을 때 좀 더 전문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아픈 기사를 보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반짝 관심에 그치지 않고 우리 모두의 일로 생각해서 끝까지 관심 있게 지켜보고 개선해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장수 베델의 집 문제에 대한 도민들의 의견을 들으셨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보도가 되긴 했습니다만 아직 모르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장애인의 시설 상황, 문제점들 이 시간에 짚어보겠습니다. 세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장수 베델 장애인의 집 대책위 공동대표를 맡고 계신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송기춘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그리고 피해 장애인들의 인권 시스템을 직접 조사한 우석대학교 인지과학연구소 김윤태 교수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김유태입니다. 네, 전주시 인권센터의 김병용 인권옹호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먼저 송기춘 교수님, 장수 베델의 집에서 일어난 이제 심각한 인권 침해가 드러나서 시설 폐쇄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 상황을 소개해 주시기 전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은데 그 장애인의 시설 현장에 지금 천막을 치고 텐트를 치고 네네. 현재 대책위에서 계속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 지금 오늘도 지금 아침에 장수에서 나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어떤 상황이 일어났고 지금 어떤 상황이길래 그렇게 지금 대립하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베델의 집에서 있었던 그런 인권 침해 문제 이후에 예. 장수군이 이 시설 폐쇄 명령을 했고 그 폐쇄 명령 이후에 여기 계신 분들을 다른 시설로 보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그 거주인들의 거주의 문제는 그 본인들의 의사가 제일 중요하고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 장수군들이 이분들의 의사를 충분히 파악하지 않고 또 그 김인태 교수님이 조사한 그런 여러 가지 그 조사 결과를 거의 무시한 채 이러한 그 전원의 조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 저희들이 그 부분을 이분들의 의사를 가장 존중하고 특히 장애인들의 인권이 제일 보장되는 방식은 이분들 스스로가 자신의 주거를 결정하고 그런 그 개인의 주거에서 하실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탈시설 그런 부분을 이 기회에 좀 더 확보하고자 저희들이 거기에서 그 거주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같이 지금 그 천막을 치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른 곳으로 이주하기 전에 어찌 보면 탈시설 내지 전원 조치하기 이전에 이분들의 의사가 중요한데 네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의사 존중이 되지 않은 부분 때문에 지금
그렇죠. 거기 뭐 어떤 분은 굉장히 그 혼자서 생활하는데도 큰 어려움이 없고 사실 지금 혼자 나와 있거든요. 예. 근데 그분의 경우에도 그분이 그 완주에 있는 어떤 시설로 보내져 아니구나 장수군에 있는 그 시설로 보내져 가지고 거기에 있어서 예. 결국은 뭐 다시 나와서 지금 전주로 지금 주거를 옮긴 상태인데 그분들 거기 계신 분들 여럿이 보면 어떤 분들은 굉장히 많은 도움이 필요하지만은 어떤 분들은 이분이 왜 여기 와 있나는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예. 좀 다리가 불편하고 말하는 게 조금 어눌하고 그런 정도지 자기가 정말 이러저런 도움만 받으면 잘 살아갈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근데 그분들은 거기서 나올 엄두를 사실 그동안 못 냈고 나오면 어떻게 살아가는 생각 때문에 거기에 그냥 기탁해서 살았지만은 정말 이건 우리가 그 부분들을 방치하고 있었다는 그런 생각도 예. 많이 들어요. 왜 우리가 모르고 이 부분들이 여기에서 계속 생활하게 우리가 그동안 무관심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 이런 심각한 문제를 저는 느꼈고 그렇군요. 이게 적어도 거기 계신 분들이라도 정말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영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상황을 좀 손기춘 교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어봤고요. 김윤태 교수님, 네. 인권실태 직접 조사를 하셨고 교수님도 그곳에 이제 천막을 치고 네. 그분들의 원하는 이주를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우선 베델 장인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네. 어떻게 해서 이게 알려지게 됐고 어떤 문제들이 있었고 그래서 시설 폐쇄까지 이루어졌는지요. 베델 장애인의 집은 그 설립자에 의해서 먼저 땅 11만 평을 마련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시설을 만들어서 그 땅을 농장을 만들어서 그걸 이제 경작하게 한 곳에서 일어난 그 폭행과 무임금 강제 노동, 예. 그다음에 성추행, 폭언 여러 가지들입니다. 예. 이 문제를 제가 이제 조사를 했는데요. 전라북도 인권 담당 옹호관에서 직접적으로 의뢰를 해서 예. 공식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우석 인지과학연구소는 지금까지 이제 도가니 사건을 비롯해 가지고 자림원 사건을 포함해서 20여 개 사건에 대한 조사를 검찰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국가인권위를 통해 가지고 의뢰를 받아가지고 조사를 합니다. 예. 이번에도 그런 거 갖고 조사를 했는데요. 제가 조사한 곳 중에서 가장 심각하다고 볼 수 있는 곳 중에 한 곳입니다. 여기서 장기간 일어난 그 폭행, 그다음에 수시로 일어난 성추행, 그다음에 오랫동안 이 농장을 경영하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킨 노동의 문제가 아주 심각하고요. 예. 그 심각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다 마치고 이거를 책으로 만들어 가지고 전라북도에 보내고 또 전라북도에서는 장수군에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추가 고발이나 수사를 의뢰하지 않았습니다. 예. 여기 내용만 보면 실제 여기에 거주인들은 그냥 장애인 시설에 거주했던 분들이 아니라 다른 쪽에서 노동을 위해서 어느 날 갑자기 봉고차에 태워서 와서 노동을 시작하고 폭행을 당한 그런 내용들도 나와 있고요. 그 다른 곳에서 이동하신 분들의 그 원래 그 이전에 다른 곳들도 시설이었을 테고요. 네, 그런데 그 자림원에서 오신 분들도 이 베델 장인의 집에 있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 지금 제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원래 이제 조사를 중심으로만 하려고 그랬는데 뛰어든 계기도 자림원에 거주하던 피해자들입니다. 이 피해자들에 대해서 조금 전에 이제 시청자 의견도 나왔지만 이분들을 반짝 잠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예. 잊혀진 사이 이 사람들은 또 아무도 모르게 베델이 집으로 옮겨져서 거기서 또 폭행, 또 오랫동안 성추행, 이런 강제 노동에 시달렸던 겁니다. 예.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난 거죠. 예. 우리 지역 사회랑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말이 산속이지 바로 주민들이 사는 곳이랑 예. 지척에 있고요. 실제 우리가 관심만 가졌으면 언제든지 도와줄 수 있었고 실제 지금 제도에서 인권 지킴이라든지 예. 여러 가지 그 운영 이사라든지 또 장수군의 지도 감독 여러 가지 그래도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 안에서 10년이 넘게 예. 이렇게 방치됐다고 하는 거는 전라북도가 갖고 있는 아픔이고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예. 전주시 인권센터의 김병용 팀장 나와 계시는데요. 팀장님, 네. 광주 도가니 사건 그리고 뭐 제2의 도가니라고 하는 자림원 또 보면 전국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 전주 마음건강복지재단, 남원 평화의 집 그리고 최근에 장수 베델의 집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만 봅니다만 뉴스에 나오지 않는 것까지를 다 포함하면
장애인 시설의 문제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네네. 반짝하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시설의 문제인데 네. 이번 사건까지 좀 종합해서 좀 보신다면요. 그 베들의 집에 계셨던 분들 중에서 전주 자림원에 계셨던 예. 분들도 계셨다는 걸 이제 저도 이제 후에 알게 됐고요. 당시에는 저도 자림 성폭력 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을 했었기 때문에 예. 뭐 전원 조치하는 과정에서는 제가 참여를 하지는 이제 못했지만 뭐 이제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리고 지금은 제가 전주시 인권담당관실이라고 하는 행정 소속에 있긴 하지만 예. 오늘은 그 인권옹호 활동을 했던 그 이제 그 사람으로 책임으로 좀 오늘은 말씀을 좀 예. 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가 있는 사람은 우리 지역사회 안에서 같이 산다라기보다는 분리시켜서 장애인 거주시설이라고 하는 집단으로 생활하는 구조를 만들어서 거기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람이라면 가장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본인이 생각하고 선택하고 생활하는 그런 기본적인 사람이라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존엄을 예. 시설이라고 하는 운영 방식 구조에서는 지켜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 원칙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 예. 보니까 지역사회와 떨어져서 생활하는 집단에 거기다가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뭐 속칭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케어하고 지원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예산이 다 반영되고 그렇게 되고 떨어져서 철저하게 분리가 돼서 운영이 되고 생활을 하다 보니까 예.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송규춘 교수님, 네네. 어찌 보면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도 있습니다만 또 그 장애의 등급에 따라서 스스로가 더 자립할 수 있는 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설 안에 들어가면 이 분류가 되지 않고 그리고 이 사회로부터 분리가 되면서 물론 행정으로부터 권리 감독을 받는다고는 합니다만 모든 그 시설에서 일어난 문제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거든요. 그 폐쇄성이라는 거,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알 수 없다는 거, 그리고 장애인을 대하는 어떤 그 태도, 그래서 그 범죄 유형이 대부분 비슷해서 이번 베델 장애인의 집 사례를 통해서 이런 그 잘못된 고리의 끈을 좀 끊어야 되지 않을까, 이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이야기들 더 해야 되겠습니다만. 몇 년 전에 그 교황께서 한국을 방문하신 적이 있고 그때 꽃동네를 방문하셨어요. 그렇죠. 예. 그때 장애인 단체에서 그 앞에서 그 항의 시위를 한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근데 예. 그때 저도 거기서 왜 하나 있는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인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꽃동네라는 데 이제 운영하신 분도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돼 있고 그렇지만은 이런 시설 자체가 그동안 우리가 장애인들을 생각했던 잘못된 방식이었다. 사회로부터 격리시켜가지고 그분들을 거기서만 살게 하고 또 집단으로 생활하게 하니까 사람 하나하나가 자기가 가진 꿈도 있고 생각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그 전체에 묻히고 예. 그래서 하나의 그 존엄한 개인으로서의 삶이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구조가 바로 이 시설이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설은 그 규모가 몇백 명이건 몇십 명이건 뭐 2명, 3명이건 기본적으로 거기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대상으로 생각을 하지 삶을 살아가는 존엄성을 가지는 그런 주체로서 생각하기에는 기본적으로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할 수가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설 자체가 근본적으로 인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들이 장애라는 게 그렇잖아요. 원래 사람 몸에 어떤 불편함이라는 게 누구나 다 있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그 불편함 어떤 사람은 그냥 견디면서 살기도 하고 또 우리가 뭐 간단한 어떤 그 도구나 이러저런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불편함을 또 겪으면 그 극복하면서 살기도 하고. 그런데 결국은 사회에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마련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불편이라는 것이 장애라는 것으로 이렇게 드러나기 마련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같이 살면서 그 불편함을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그 불편함을 나름대로 보완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조력을 하는 이런 환경을 만드는 것. 그래서 그 사람들도 나와서 살아가는데 혼자서 살아가기 어려우면은 조금 도움을 뭐 몇 시간 정도 낮에만 와서 도와준다든지 사람마다 필요한 정도가 다를 테니까 그렇게 살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환경에서 자기 삶을 꿈을 펼쳐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런 근본적인 말씀을. 시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도 말씀하셨고 비장애인들이 장애인을 바라보는 의식의 변화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장애인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2008년도에 생겨난 것인데 이것으로서는 또 한계가 역시 있을 것이고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장애인 차별을 뭐 일정한 영역에서 일정한 그 금지를 한다고 그러지만은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의 어떤 그 의식 자체. 예. 그리고 중요한 건 그 법이 또 집행이 제대로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형량이 대부분 낮게 지금 나온 것들도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장애라는 것을 바라보고 오죽했으면은 뭐 그런 일이 일어났겠든가 어떤 동정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들도 있고 그리고 또 이 시설이라는 게 사실은 정치적인 영향력이 꽤 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비리라는 것을 또 눈 감아주려고는 그런 움직임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어떤 엄정한 법의 그 심판을 받지 못하지 않나 예. 그런 생각도 듭니다. 김윤태 교수님 네. 장수 이야기로 다시 네. 좀 더 들어가 보면 이곳의 경우에 말씀하신 그런 문제 범죄들이 있었고 그래서 시설 폐쇄가 됐는데 어떤 그런 사건이 발생하면 발생하기도 어렵습니다. 이 내부 고발 아니고서는 발생하기도 어려운 구조였고 발생이 됐을 때 분리 조치라든지 어떤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가해자가 됐던 그 원장, 이사장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해결 진행 상황 같은 것들이 지금 문제점으로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 그 오랫동안 이제 폭행에 시달리고 그다음에 강제 노역을 했던 이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 조치가 예. 실제 지금 장수군청에서는 군에서는 전무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피해자들이 가졌던 상처에 대한 심리치료 지원 이런 건 지금 생각도 못 하고 있고요. 이 사람들을 강제로 전원 조치시키려고 했던 거에 급급했으니까요. 실제 장수군이 제일 잘못한 문제는 뭐냐면 일단 이렇게 폭행이라든지 이런 불법이 일어나는 동안 지도 감독하는 거에 대한 실패입니다. 여기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이 사건이 내부 고발자에서 나왔을 때 실제적으로 내부 고발자가 밝힌 내용에서 추가로 수사해서 고발하는 조치들을 우리 인지과학연구소 같은 데서 한 조사를 갖고 추가로 고발하고 조사하는 그런 것들을 안 했어요. 예. 이게 이제 또 잘못이고요. 그다음에 행정 편의 위주로 이 협의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시설 폐쇄를 강행한 겁니다. 이 시설 폐쇄는 일단 피해자들, 거주인들에 대해서 자립을 시키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피해자에 대한 치료와 이런 것들을 해놓은 상태에서 예. 폐쇄를 해야 돼요. 이 시설 폐쇄하게 되면 법적으로 60일 안에 전원 조치를 다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결국은 전원 조치 마무리 못했어요. 할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이분들에 대해서 잘못된 조사, 발달장애인 치료센터에 조사에 의뢰를 해서 그거를 근거로 이분들의 의사를 물어서 전원 조치를 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의사를 물은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의 보고서 내용을 보면 실제 장수군이 밝히는 내용하고도 다릅니다. 이 부분은 추가로 수사를 하고 책임을 물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강제로 대책 없이 전원 조치만을 막 시간에 당겨서 한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피해자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이 인지 능력도 되고 의사소통 능력도 되고 그리고 배대리집에서 제일 폭행을 많이 당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그 시설의 강명화 원장이 이 집으로 귀가하도록 종용을 합니다. 지금 경찰에서 여러 가지 그 뭐 질문도 하고 뭐 오고 그러면 귀찮을 테니까 예. 집으로 데려가 있어라. 그리고 데려오겠다. 그리고 귀가 조치해요. 그리고 그 부모들은 우리 애 언제 데려가냐, 언제 데려가냐. 그러니까 장수군에다가 연락해서 압력을 해라. 예. 그래서 장소까지 알려줘요. 그래가지고 장수군에서 이 사람을 장수군의 정신건강보건센터에다 입소를 시킵니다. 예. 그리고 이 사람은 나이가 38살인데 이제 한번 여기 입소하면 이 피해자는 평생을 거기 살 수밖에 없는 이제 정신장애인으로 되는 거예요. 예. 예. 이 피해자에 대한 그리고 자기 지역에서 관리감독을 책임을 소홀히 한 이런 한 인간 개인에 대한 긍휼함은 전혀 찾을 수가 없고 예. 본인이 담당한 영역이 장애인 복지임에도 불구하고 국가로부터 받은 책무도 전혀 수행할 생각도 없고 이런 모습으로 한 인생을 망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도 똑같이 지금 이제 고소나 고발이 올 거라고 봅니다. 방송에서 이렇게 한 내용들에 대해서 지금 고소들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는 대처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대책협의회가 지금 만들어졌는데요. 이 한 명 한 명 인생들을 보게 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도우라고 세금으로 혈세로 예. 월급을 받아가면서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알겠습니다. 이렇게 무자비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터놓고 말합시다 제작팀에서는 방송에 앞서 장수근 사회부장팀에 전화나 서면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만 거부의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장수군의 입장을 전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대책위와 또 조사를 했던 인지과학연구소 김민태 교수, 또 송규춘 교수, 그리고 전주시의 김병용 팀장과 함께하고 있는데, 국가와 지자체의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입니다. 그래서 김병용 팀장님, 행정에서 1년에 2번인가요? 권리감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야 되는 것이죠? 1년에 2번으로 정해진 건 아니고요. 아. 실은 지도 감독 권한이 있기 때문에 예. 그 해당 지자체에서는 이제 의지를 가지고 지도 점검을 언제든지 할 수는 있습니다. 저희가 장수군의 그 김덕남 실장과 전화 인터뷰에서 다른 프로그램에서 행정에서 나가서 권리 감독하기가 쉽지 않다. 그들이 네. 그 실태를 이제 폭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한계가 있다 이런 네. 입장을 합니다만 그 입장에 대해서 김명희 팀장님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그 지도 감독을 이제 얼마나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그 이제 행정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도 감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지도 감독을 받는 입장에서 그 지도 감독의 내용에 얼마나 협조를 하느냐에 따라서도 실은 다를 수도 있는데요. 예. 그 전라북도나 장수군에서 지도 감독 할 수 있는 권한과 이제 그 행정 행위도 할 수 있고, 그리고 해마다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 거주 시설을 대상으로 인권 실태 조사도 하고, 인권 실태 조사에 민간인 전문가들로 참여를 현재 하고 있고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의 운영위원회에는 그 해당 지자체 공무원도 참여를 하고 있고요. 법인 이사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되면서 사회이사도 들어가져 있는 시스템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전반적으로 일상의 시설에서 매일매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어떠한 문제가 있고 어떤 분위기이고 어떤 프로그램이 촘촘하게 진행이 되는지를 실은 이걸 구조는 만들어져 있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한두 번 가서 그 짧은 시간에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거기에 얼마나 협조가 가능할까라고 예. 하는 제도적 한계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예. 김은태 교수님, 네. 사실 뭐 비장애인도 그렇습니다만 장애인 경우 직접 발달 장애인 경우에 계속되는 폭력이 가해지면 이분들이 이제 두려움 속에서 그 실태를 이제 말씀한다는 것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게 이제 은폐되는 이런 상황이었고, 사실 베델 장애인의 집에도 이제 그곳에서 이 시설 장애인들을 돕는 국장의 역할을 하셨던 분의 내부 고발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데, 그 내부 고발의 어떤 보호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는 것이 계속되어 온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제 전라북도에서 보게 되면 이번에 이제 그 지난주 발표된 이제 장애인 인권에 대한 통계 조사에서 그 발달 장애인 학대 2위가 전라북도입니다. 그리고 시설 장애인 학대 2위가 또 전라북도고요. 예. 일반 전체 장애인 학대에서 이제 3위 정도 되는데 아주 수위를 달리고 있는 데가 전라북도입니다. 예. 왜 그러냐면 전라북도에서 발생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 사건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끝까지 이 가해자들에 대해서 처벌을 명확하게 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 조치를 여태까지 못했습니다. 아까 김병영 인권센터 팀장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인권홍보 팀장도요. 저도 거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자림원을 조사하고 자림원에서 문제 해결을 했을 때 피해자들에 대한 것들 저희가 집중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마음에 한이 됩니다. 예. 이분들이 만약 베델의 집에서 이렇게 내부 고발자에 의해서 이번처럼 밝혀지지 않았으면 장수 베델의 집에서 계속 노동받으면서 성추행 당하면서 폭행 당하면서 계속 인생을 마감했을 겁니다. 예. 전라북도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는 이런 일이 있을 때 남원 평화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무리 짓지 못했어요. 예. 그리고 더 수사를 하고 더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해야 되는데 그런 조치를 못하고 맨날 미온적으로 넘어간 거가 전라북도에서 전체 장애인에 대한 인권 실태가 그렇게 심각한 수준이라는 걸 말해주는 거고요. 예. 그래서 지금 장수 베델의 집에서는 전라북도 도민들이 경각심을 갖고 우리 지역에서는 이런 일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감수성, 즉 모든 장애인, 중증이라고 하는 모든 장애인도 우리 주변에서 우리와 함께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다 살 수 있는 사람이지 뭐 힘들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시설에서 우리하고 격리시켜야 된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예. 특히 이번 피해자들은 전라북도가 책임을 갖고 이분들만큼 이 피해 당한 사람만큼 우리 지역사회에서 한번 살게 일생의 기회를 한번 줘보자. 예. 이런 시각으로 다가가야 되고요. 아. 여기에서 막고 방해하고 행정 편의로 나가는 그런 지자체나 공무원들은 아주 엄중한 그런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승교춘 교수님, 국가나 네네.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이 시설이 제대로 운영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이제 이사회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전에 이사회는 어떤 역할을 했을까? 어떤 구성원들로 이루어졌길래 이런 사태까지 벌어졌을까? 이렇게 아마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이 사회가 대개는 그 설립자의 그 자기 주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예. 이 베델의 집의 경우에는 그래도 좀 다른 모습입니다. 나름대로 자기가 뭐 거기에 그 이사로 참여해서 이사장까지 맡았지만 예. 뭐 장수 군수인 분도 전에 이사였고 예. 뭐 의회 의원인 사람도 아하. 이사였고 그다음에 이런 장애 복지에 관련되는 상당히 명망 있는 뭐 이런 뭐 협회 회장이나 뭐 또 예. 뭐 이러저런 그 장급의 그런 그 이러저런 명망 있는 인사들이 여기 많이 들어갔어요. 구성으로만 보면은 전혀 뭐 문제가 없는 손색가 없는 그런 이사회인데.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이 사회가 거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터진 다음에 그렇게 명망 있고 책임 있는 분들이 거기 있었으면 그 문제를 좀 더 책임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예. 이 문제가 자꾸 어려워지니까 그냥 다 사임하고 나가버리는 상태죠. 그 나가고 나서 지금 임시이사 꾸려야 되는데 그것조차 지금 제대로 꾸리지 못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 지금 이사장 그 서정 씨 혼자 지금 그 직무집행 정지를 당하고 있지만은 예. 이사 혼자 남아 있고 나머지가 없고 그러면은 이에 관련돼서 장수군이 임시이사를 선임해 가지고 이 이사회가 운영되도록 해야 되거든요. 예. 그 권한은 원래 그 도에 있는 건데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에 의해서 장수군에 위임된 사항입니다. 아주 명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근데 예. 장수군이 이 부분을 도에서 하기를 바라고 계속 도에서는 선임하라고 명하고 그렇게 공방을 벌이다가 최근에는 뭐 그 장수군 쪽에 그 사회복지 지역사회 지역사회 협의체. 보장 협의체 예. 거기에다가 지금 이사 추천을 지금 의뢰한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협의체라는 것도 결국은 나름대로 관변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장수군의 그런 그 업무 관련 태도를 보면은 예. 이분들이 과연 적절한 이사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여기서 취재진분들이 만약 임명된다면 예. 그런 지금 의문을 그러면 갖게 합니다. 예, 김윤태 교수님, 이 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대체기가 신뢰하기가 어렵다는 겁니까?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의 이제 구성원들을 보면 나름대로 지역에서 이제 사회복지와 관련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예. 실제 당연직으로 들어가서 3분의 1 정도가 장수군에 그 소속된 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외 분들은 다 거기서 위탁받고 하는 여러 가지 관계분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장수군에서 현명화되면 좀 객관성을 갖기 위해서는 좀 대책위와 같이 임시이사를 만들어서 그다음 시설 취소를 해나가겠다. 예. 라고 하면 훨씬 더 신뢰감이 갈 텐데요.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전국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보통 민간 협의체를 통해 가지고 협의하면서 임시사가 뭐 그렇게 권한이 많은 게 아닙니다. 예. 우리가 이제 무리 없이 이렇게 무리를 일으키고 범죄를 일으킨 그리고 고의 목적을 상실한 그런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해산을 진행하고 그다음에 이제 청산하는 과정, 공익적인 과정을 수행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 공익적 과정을 수행하지 않고 일부 이해 당사자나 여기서 특정한 목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면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아주 꼬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장수군과 대책위의 가장 대립점에 있는 해결할 수 해야 되는 그 교집합 부분, 그 부분은 이제 이분들을 안전하게 이분들이 원하는 곳으로 이주시켜드리는 부분, 이게 이제 탈시설이든 자립이든 또 이 부분만 해결되면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은 이 베델의 집 사건은 이제 전라북도를 어떻게 보면 떠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라북도에서 대책위가 지금 중심을 가져야 되는 거는 이 피해자들에 대해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거에 이제 집중하는 게 1번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 가해자들
지금 이제 전체 범죄의 일부밖에 드러난 거가 아니고 또 여기 가해자들 중에는 실제 거기에 근무했던 직원들도 지금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들도 나와 있어요. 예.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실제 조사 당시 집으로 귀가 조치 시켜서 이 공무집행 방해한 내용 통해서 실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 아까 그 사람한테까지는 지금 어떤 일까지 벌어졌냐면 지금 정신건강보건센터에서 전주시로 나와서 체험하고 있는데 장수군에서 그 부모에게 전화를 해서 자립지원금이 1,000만 원이 지원되는데 그 사람은 지원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지금 배대집에 있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엄청난 공갈이고 협박이고 잘못된 어쩌면 인간에 대해서 이 피해자에 대해서 자기 지역에서의 긍휼함이라도 조금 있으면 이렇게 부모를 협박하지 못합니다. 예. 그리고 잘못된 모습이고요. 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처벌들 이런 거에 이제 집중하고요. 임시이사 문제는 아마 제가 보게 되면 보건복지부나 이제 국회가 직접 관여해서 국정감사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 문제를 접근해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장수군은 탈시설 자립금 7천만 원의 예산을 세워 준비 중이고 대책위의 탈시설 요구도 최대한 들어주기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수군은 대책위가 요구한 탈시설 TF팀에도 참여할 의사가 있다 이렇게 입장을 전해와서 송 교수님 이 부분은 그 장수군의 입장인데요. 네네. 장수군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금 하겠다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런가요? 예, 뭐 그렇게 하신다면 저희들은 뭐 대환영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게 지금 대책위가 요구하고 있는 내용을 좁혀 나가기를 바란다고 저도 이제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네네. 어떻게 하는 것,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의사를 이제 파악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대화가 지금 되고 있는 것이죠. 이분들의 어떤 체험을 4분을 지금 하셨는데 2명이 적응을 하지 못했다 이렇게 지금 입장을 얘기하고 있어서 그 적응을 하지 못했다는 것도 예. 그분들이 필요한 것들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계속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왔던 분들이기 때문에. 예. 근데 그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파악을 못한 상태에서 그분들이 그것을 받지 못하니까 예. 거기서 지금 사는데 여러 가지 불편이 있어서 다시 귀가하신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그분들의 필요로 하는 것을 적절하게 파악해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면 이분들이 살아가는데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큰 어려움이 있는 상태는 아니거든요. 예. 김명룡 팀장님. 네. 그 행정에서도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일 거라고 봅니다. 이 시설 폐쇄가 이어지면서 이 거주인들의 전원 조치는 그러니까 일방적인 전원 조치는 이제 맞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 일방적으로 거주인 당사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욕구가 반영되지 않은 전원 조치가 문제다라고 대책위에서 문제 제기하고 시설 앞에서 지금 농성을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이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예. 그 시설이 폐쇄가 되고 시설 폐쇄 행정 조치가 되고 그리고 이제 전원한다라고 하는 게 기존에 있었던 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 이제 옮기는 이제 그 절차인데요. 예. 이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장애가 있는 사람이 기존의 시설에서 살았기 때문에 집단 생활하는 곳에서 살았기 때문에 전원 조치 계획을 행정 명령할 때 수반을 해야 되는데 이제 생각을 하는 게 행정에서는 기존의 방식대로 그러면 이 사람이 장애가 있으니까 혼자 못 사니까 다른 데가 어디가 있지? 다른 시설에 어디가 비어 있지? 예. 그렇게 실은 접근을 했던 것에서부터 예. 문제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지금 2019년이고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도 시설에 집단으로 수용시키는 방식이 아닌 예. 우리 동네에서 살 수 있게 어떻게 할 건지를 행정에서 먼저 고민해야 되는데 예. 그래서 배들 장애인의 집에서 전원조치 계획을 세울 때 마땅히 그러면 장수군에서 기반을 가지고 살 수 있는지 예. 이게 안 되면 전라북도 차원에서라도 어떻게 계획을 세울지 그 행정에서 먼저 행정 차원에서 자립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계획들이 나왔어야 되는데 예. 그게 아니다 보니까 기존 방식대로 다른 시설을 찾았던 방식에서부터 문제였다고 지금 생각합니다. 전주시에서 12명 다 받아들이고 임대주택 제공 등의 지원 의사를 밝힌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그러면 전주시에서는 이분들을 이제 수용할 원만한 어떤 분위기와 자세가 좀 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아직도 숙제가 좀 많이 남아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은 전주시 소속이기 때문에 예. 말씀하신 것처럼 전주시에서 이제 입장을 밝혔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 위치에서 그게 맞다라고 얘기를 저도 딱 마침표를 찍고 싶은데요. 예. 그건 이제
뭐 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그 탈시설 욕구가 있는 사람들이 자립을 희망하고 있고 그 기반을 시작을 전주에서 시작을 하려 한다라고 하는 건 뭐 지금 현재 장수군, 전라북도, 전주시 이제 공통의 대치회기까지 해서 그 공통의 그 이제 입장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면 그분들이 전주로 왔을 때부터는 이제 전주시가 어떻게 관여하고 지원을 촘촘하게 해 나갈 거냐. 그게 이제 실은 전주시의 이제 숙제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집을 어떻게 지원할 거고 그리고 말씀하셨던 교수님들께서 말씀하신 정착금을 지급받으면 이걸 제대로 어떻게 활용을 해서 쓰이게 될지 실은 이제 거기서부터는 이제 전주시에서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지원해야 되는 숙제입니다. 전주시와 장수군의 어떤 협의가 좀 잘 되겠네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장수군에서 그 장수에 계신 분들이 전주 지역으로 이주를 희망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전주에서 좀 준비해서 이분들이 살 집이나 이런 것들을 마련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면 되는 상태고요. 그 부분이 그 장수군청에 그 부분을 요구를 했는데 지금 처리가 된 상태인지 그걸 좀 확인이 필요합니다.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리면 그 배들 장애인의 집 상황이 벌어지고 나서 실은 이제 기반이 저희 전라북도 안에서 그나마 전주시를 중심으로 좀 각 시군 중에서는 장애인 복지 서비스가 제공되는 게 있어서 그 단체장님하고 이제 사전에 좀 선제적으로 좀 검토하고 의견을 좀 먼저 대책위에 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좀 찾아보자. 우리 지역의 문제이니까 그렇게 좀 협의가 되어서 준비가 됐던 부분이 있고요. 정착금을 실제 돈을 지급받는 문제는 장수군에서 해야 되는 할 수밖에 없는 행정 행위이기 때문에 정착금 얘기도 전주시에서 계속 장수군에 말씀을 드렸던 거고 LH를 통해서 긴급하게 주거 지원 대상자이다. 이 사람들은 지금 당장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긴급하게 주거 지원 대상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명단을 LH에 보내고 그 이제 LH에서 관리하는 주거의 지역을 전주로 하겠다. 실은 그 행정 행위도 장수군에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고 나면 이제 전주시에서 적극 협조해서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장수군하고 저희하고 협의가 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김윤태 교수님, 대구의 희망원 사건 참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7년간 309명의 사망한 사실. 이곳 같은 경우 지금 피해자들 지원해서 자립생활 만들고 있는 사례가 좀 될 것 같은데 이것 사례를 좀 말씀해 주시면서 자립생활 할 수 있는 정착금을 주고 있는 곳들이 있다면서요? 하나의 또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구 희망원 문제를 먼저 보게 되면 실제 있었던 내용들에 대한 명확한 사실 규명과 거기에 대한 처벌들은 좀 미진한 편입니다. 하지만 그 피해자들에 대해서 이 자립할 수 있는 그리고 피해자들이 중증인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중도죠. 중도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에 대한 지원을 시행하고 있는 거에서는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9명 정도가 되는 중도 장애인에 대해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기반 조성을 지금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전국 시도에서 물론 이제 좀 미약한 곳도 있지만 대략 서울 같은 경우는 1인당 1,200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또 그 외에도 다양한 활동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추가로 지원을 하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국무총리실에다가 이제 한국도 탈시설로 가야 된다. 그래서 탈시설 정책 로드맵을 마련하라고 이제 권고하기도 했고 지금 국무총리실은 그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그저께 같은 경우에는 보통 65세 장애인이 되게 되면 활동 보조를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에서 긴급 구제로 이제 65세 이상도 이제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거는 한국 사회가 점차적으로 탈시설 지역 사회로 이 장애인들을 중증까지도 한 명 한 명 이제 받겠다는 이제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수군도 여기에 대해서 이분들은 한 명 한 명 자립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피해자들이다라는 인권 감수성, 장애 감수성을 빨리 가져야 되고요. 지금 장수군이 얼마나 지금 심각하게 됐냐면 전국적으로 장애인 단체들이 장수군 농산물에 대해서 불매 운동을 지금 시작하려고 합니다. 보훈에서 보훈군수가 말 한 번 잘못해가지고 전국적으로 보훈군의 농산물 불매 운동이 일어났지 않았습니까? 장수군의 잘못된 인권이나 장애 감수성이 장수군을 가난하게 만들 수도 있다. 제일 농민들이 피해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사실은 그거는 저희가 함께 하거나 그거를 수행하지는 않고 있어요. 하지만 언제 그게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이미 장수군은 청정 장수군의 이미지,
장수 한우, 장수 사과인 이미지가 장수 도가니로 바뀌고 있습니다. 장수 군수는 각성해야 됩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예, 오늘 장수군의 입장을 좀 들을 수 있다면 좋았을 텐데 장수에서 요청을 거부했기 때문에 들을 수 없이 지금 대책위 쪽의 입장을 듣고 있습니다. 자립생활 정착금이 지금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거의 지금 뭐 지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일까요? 아니 그 사람 수에 따라서 한 사람당 이제 1,000만 원을 지급하는데 예. 도에서 30% 그리고 군에서 시군에서 70%를 지원해가지고 예. 이렇게 마련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당 도에서 300을 주고 장수군에서 700을 지원해가지고 이제 자립을 시키는데 이 자립에 관련돼서 지금 그 논란이 일고 있는 부분이 이 사람이 그 독립된 가정을 형성할 때 이게 자립이라고 보고 두 사람이 서로 의존해가지고 살면 그 자립이 아니라고 해서 지급을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예. 근데 이 부분에 조금 좀 생각이 바뀌었는지 둘이 살면은 그냥 반을 주겠다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데 우리가 자립생활의 개념을 생각을 해보면 이게 기존의 그 어떤 시설에서 집단으로 생활하면서 그 보호와 어떤 그 관리의 대상이 되던 사람이 예. 독립해 가지고 자신의 삶을 자신이 주도해서 설계해 나가는 그래서 삶의 자리를 정하고 같이 살 사람도 찾고 하는 이런 것이 자립이라고 한다면은 예. 거기에 계신 분들이 서로 의지하면서 살겠다는 이런 마음을 내고 하는 것은 이건 작은 규모의 시설이 아니라 이것은 독립된 어떤 생활을 같이 한다고 이렇게 봐야 되는 자립의 개념으로 포섭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어제 거기 들어가가지고 뭐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거기 계신 분이 자기 나가가지고 막 살 꿈에 지금 막 부풀어 있습니다. 꿈속에도 막 나타나가지고 그냥 막 그렇죠. 이럴 정도로 그 지금 설레어 있는 상태인데 예. 이분이 전에는 혼자 사시겠다고 하더니 지금은 누구하고 같이 살겠다고 하더라고요. 아하. 그러니까 자기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기도 하고 이 사람에게 자기가 도울 수 있다는 게 즐겁기 때문에 그런 예, 생활을 그렇죠. 선택할 수 있는데 예. 이분은 그 왜 같이 살라고 그러냐 그랬더니 돈 좀 줄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다 생각하고 아니 계시네요. 나중에요. 그렇죠. 예. 다 생각을 하는 거죠. 자기 생활을. 예. 근데 사실 돈이 또 나오거든요. 생활하더니. 그래서 좀 도나 군이나 이런 데서 이 자립생활의 개념을 폭넓게 해석하고 이 전라북도에서 정말 선진적인 그런 어떤 지원의 사례를 만든다는 그런 생각으로 해서 예. 이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만 행정에서 더 관심 갖고 시간이 걸리고 힘이 들더라도 상황 파악을 하게 되면 네네. 이분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죠. 갈 수 있는 방법 이미 뭐 자립생활 정착금이라는 것이 존재해 있기 때문에 좀 더 현실적으로 이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찾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자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 장수 배들의 집 문제 장애인의 자립 방안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석대학교 인지과학연구소의 김윤태 교수 그리고 전주시 인권센터 김병용 인권홍보팀장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송교춘 교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김병용 팀장님 네. 계속해서 이러한 시설의 문제점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인권 침해와 피해가 이제 반복되고 있는 이 모습, 이 현실. 그래서 이분들이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좀 더 행정 관리 감독이 강화돼야 되고 또 피해를 입은 분들을 이주시키는 과정에서의 프로그램의 강화, 어떤 지원, 뭐 이런 부분들이 보완이 되면 어느 정도 해결이 좀 원만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이제 지속적으로 지역사회 안에서 이제 장애인들이 집단으로 생활하고 있는 곳에서 계속 문제가 생겼고 거기 이제 대응하는 그 동안에 쭉 뭐 역사라고 해야 될까요? 흐름들이 예. 있는데요. 예전에는 실은 그 문제를 드러내서 해결하는 데에도 실은 그 힘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가해자 피해자로 되는 사람들이 대치되어서 싸우고 어떤 게 사실이냐 또 행정에서는 누구 말을 믿고 어떻게 뭔가를 대책을 세우냐 실은 그것만 하기에도 굉장히 힘이 들었던 예전의 활동이 있었다라고 하면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부족했죠. 지금의 이런 고민들이 이분들을 나와서 어디로 어떻게 삶의 방식을 전환할 건지에 대한 게 부족했다라고 하면 지금은 앞서 말씀드린 문제를 드러내서 가해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을 하고 행정에서는 대책을 어떻게 세워서 할 건지가 지금 현재의 우리 모두의 과제인 건데 이건 실은 행정에서만도 못합니다. 몰라서도 못하고요. 그렇군요. 또 전문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또 민간에서도 또 다 해결을 못해요. 권한도 없고 어떻게 또 장기적으로 내용을 가지고 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민관이 함께 협의하는 기구들을 만드는 거고 서로 신뢰하에 계획을 세워서 하나씩 시간을 두고 교수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단기간에 전원주의 시켰으니까 이제 끝. 이제 그 다음은 이제 그 사람들의 몫인 거고 그 시설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서 관리하는 거다. 이렇게 하는 방식은 어찌 보면 제일 쉽게 갔던 방식이었던 거죠. 예. 그게 이제 잘못됐다라는 게 드러나는 거고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전체적으로 촘촘하게 어떻게 옮겨서 일상을 촘촘하게 채워나갈지 이건 민관이 함께 계획을 세워야 되는 과정이고 민관협의체에 대해서 그래서 저도 전주시도 저희 주무부서와 저희도 협력부서로 참여하고 있지만 참여하면서 의견을 계속 내고 관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예. 부분이 협의회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예. 송혜춘 교수님, 장애인 거주 네네. 시설의 문제가 많기 때문에 장애인 거주 시설을 폐쇄하는 법을 어떤 제정을 한다면 이런 것들을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뭐 당장 폐쇄하기는 어려울 거고요. 예. 단계적으로 이러한 일단 시설을 소규모화시키는 단계까지는 와 있거든요. 예. 그러나 이 시설 자체에 의한 어떤 그 장애인 문제 대처가 반인권적인 측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서서히 그 단계적으로 지금 뭐 국가인권위에서 권고도 하고 그런 판이기 때문에 예. 이 법률 제정을 통해서 이걸 탈시설을 좀 더 단계적으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진행을 하는 게 옳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이제 소규모화하고 있고 또 다른 이제 대책들로 더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과정 속에서 매뉴얼을 좀 더 체계화하고 정부나 지자체가 역할을 좀 더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하고 이런 부분들까지도 수반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베델의 집 피해자들이 전주시에 와가지고 이틀 체험을 하고 결국은 실패했다라는 말들을 하는데요. 체험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10년 이상 장애인 시설에 있었다가 사회에 대해서 몰라요. 그러면 조심스럽게 나갔다가 다시 둥지로 돌아오고 또 그다음에 더 기간을 늘려가고 또 다양한 모험을 해보고 그런 거가 기본적인 체험의 과정인데 예. 그걸 꼭 실패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장애에 대한 감수성, 인권에 대한 감수성이 얼마나 허약한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증거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은 저는 그 장애에 관련되는 이 복지에 관련되는 공무원들에 대한 그 인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들, 훈련들 이런 것들이 먼저 선행돼야 예. 이 장애인들에 대한 탈시설 이런 로드맵이 완성될 수 있고요. 거기서 인식 변화가 일어나면서 실제 지역 사회 안에서도 우리 국민들이 장애인이 우리는 함께 살아야 될 사람들이다라는 걸로 이제 바뀌어 나가면서 예. 실제적으로 국가가 그 복지에 여태까지 격리시키고 분리시키면서 해왔던 많은 이득들을 다시 이들에게 다시 돌려주는 그런 정책들을 수행해 나가야겠습니다. 예. 그 대책위에서 장계성당에서 마련한 그분들을 위한 음악회가 있었습니다. 네. 그분들 중에는 직접 나와서 노래도 하시고요. 네네. 예, 즐겁게 2시간 가까이를 앉아서 비장애인과 함께 어우러져서 즐거워하는 모습들을 보게 됐는데 어찌 보면 그러한 그 기회라고 할까요? 프로그램? 그런 분위기가 좀 많아진다면 이분들을 더 잘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송규춘 교수님. 그렇죠. 우리가 그 장애인을 사실은 주변에서 보지를 못합니다. 고작 보는 것이 그 지체 장애가 있어서 휠체어를 탄 분들 예. 그 정도를 보는데 우리가 초등학교부터 이 학생들도 통합 교육을 해야 되거든요. 예. 같이 보고 그 사람들이 우리하고 다르지 않고 또 나도 이런 불편한 것이 있고 그걸 극복하듯이 이 친구도 그걸 극복을 하고 그렇죠. 이걸 서로 도우면서 이해가는 그런 과정이 없기 때문에 우리들의 인식 자체가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거죠. 예. 아이도 내보내면은 처음에 가서는 아무것도 못하고 아까 예. 김민태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애 내보내고도 그렇게 하면은 그 다음에 안 내보낼 건 아니잖아요. 예. 결국은 조금씩 연습을 하고 그러듯이 우리가 좀 이 장애라는 것을 또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는 걸 주변에서 많이 보고 접하면서 우리의 의식이 깨는 이런 과정을 우리들도 각오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들도 깨져야 우리들의 인식이 넓혀지고 그분들을 마음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아울러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 장소에 계신 분들이 일로 오면은 저희들을 비롯해서 주변에 계신 분들이 그분들을 배척하지 않고 따뜻하게 안고 또 필요한 도움이 있으면 이웃처럼 서로 가서 먹을 것도 나누고 정도 나누고 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만 그분들이 정말 우리가 바라는 그런 자립생활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장애와 비장애가 차별이 아닌 차이, 조금 더 불편하고 덜 불편하고의 차이인데 우리의 머릿속의 인식은
더 많은 심리적 거리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상황에서요. 김민태 교수님, 아직 장수 배들의 집에는 천막을 치고 이들을 보호하고 이들의 의사를 좀 더 반영하기 위해서 계속 대립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풀어가는 것이 방안이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각자 입장에서 한 말씀씩 짧게 1분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대책위가 이 베델의 집에서 천막을 치면서 실제 피해자들과 많은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조사하면서 한정적으로 앉았던 내용보다 훨씬 더 많은 내용들을 듣고 있고요. 서로 이제 사귀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세상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고 있고요. 그 안에는 대부분이 학습의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럼 지역사회에서 날려면 학습의 기회를 줘야 됩니다. 글씨를 읽고 쓰고 또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또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틈틈이 같이 함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이 사람들이 지역사회에서 나올 수 있게 하는 그 방안이고요. 예. 또 하나 대책위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거는 이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착취하거나 폭행하거나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수사해서 응징해서 예. 이것을 기회로 다른 지역이나 다른 곳에서 똑같은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경종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예. 하지만 지금 전라북도에서는 베델의 집 사건에 대해서는 아직 미진합니다. 그래서 검찰과 경찰이 더욱더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해서 수사를 해서 이 가해자들을 완전히 밝혀내고 행정적으로 잘못한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묻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김병용 팀장님. 네. 현재 시설이 운영되고 있고 시설이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지만 시설에는 지금도 하루하루 생활해 나가고 있는 장애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탈시설 너무 세다, 뭐 탈원, 뭐 시설 전환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분들도 이제 계셔요. 근데 이제 그 시설이라고 하는 기존의 집단 수용해서 운영하는 방식을 넘어서서 이제 시설이라고 하는 운영 방식을 넘어서서 다른 방식을 고민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고요. 예. 전주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지역사회의 공동의 책임을 져야 되는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촘촘하게 전주로 오시는 분들에 대한 지역사회 안에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 교수님 짧게 한 30초 정도 해주시죠. 아까 뭐 장수 그 불매운동 얘기를 했는데 저는 좀 생각이 다르고요. 장수 그 농민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장수 사과를 많이 사주시고 그리고 장수군에 이런 문제가 있고 이 문제를 장수군이 잘 해결하도록 장수군에 좀 많이 관심과 항의를 좀 해주십시오. 예. 언제든지 장수군에서 이 내용과 관련해서 인터뷰를 하시겠다고 하면 저희가 수용할 자세가 돼 있다는 걸 말씀드리면서요. 오늘 장수 베델의 집 문제 그리고 장애인의 자립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성기춘 교수 그리고 우석대학교 인지과학연구소의 김윤태 교수, 전주시 인권센터 김병용 팀장이었습니다. 터놓고 말합시다는 다음 주 일요일 오후 5시 5분에 인사드리죠. 함윤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